당신 이제 그만 집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남편의 차가운 한마디에 내 인생 20년이 무너졌습니다. 한때 스크린을 빛냈던 배우 서유나. 그게 저였습니다. 30대 초반 한창 인기를 누리던 시절 재벌 2세 강민혁 회장과의 결혼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았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팬들의 환호, 배우로서의 꿈. 그 모든 걸 버리고 재벌가 안주인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선택했습니다. 사랑보다 안정을 택했다고 속삭이던 사람들의 말이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믿었어요. 그 사람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우리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고. 첫 번째 균열은 시어머니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배우 출신이 우리 집안 며느리라니. 제대로 된 가문 교육도 받지 못한 여자가. 결혼식이 끝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들은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늘 고개를 숙여야 했고 숨소리조차 조심해야 했죠. 아침 6시에 일어나 시부모님 아침상을 차리고 집안 대소사에 항상 웃는 얼굴로 참석해야 했습니다. 너희 가족은 초대하지 마. 격이 맞지 않잖아. 친정 부모님은 명절에도 본가에 오실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배우 가족들이 오면 집안 품위가 떨어진다며 극구 반대했거든요. 친정 어머니가 대문 앞에서 발걸음을 돌리시던 그 뒷모습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사랑스러운 두 딸 서연이와 서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외도 소식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회장님께서 요즘 비서실 김대리와 자주 늦게까지 일하신다던데요. 운전기사 아저씨의 조심스러운 귀띔이었습니다.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죠. 설마 두 아이의 아버지가 20년을 함께한 남편이.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호텔 예약 내역 함께 찍힌 사진들, 그녀에게 건넨 명품 선물들. 제가 결혼기념일에도 받지 못한 브랜드의 가방을 그 여자는 들고 다녔더군요. 당신이 뭘 알아? 집에서 애들이나 보살피는 게 당신 역할이잖아. 따져 물었을 때 돌아온 남편의 대답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당신 가문을 위해, 당신 아이들을 위해 모든 걸 바친 제게 돌아온 건 차가운 비웃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이혼해라. 우리 며느리 자리는 김대리가 더 어울려. 명문대 출신의 집안도 괜찮더라. 너처럼 방송가 출신하고는 달라. 친아들의 불륜을 옹호하는 시어머니.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집안에서 단 한 번도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여진 적이 없었다는 것을요. 이혼 소송은 지옥이었습니다. 재벌가의 변호사팀은 제 과거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배우 시절 찍었던 키스신, 배드신 사진들을 증거로 제출하며 제 인격을 짓밟았죠. 배우 시절 문란한 생활을 했던 여성이 아이들의 양육권자로 적합하지 않다.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연기였던 것들이 제 삶을 공격하는 무기가 됐어요.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아이들을 빼앗길 뻔했던 순간입니다. 엄마, 우리 할머니 집에 계속 있어야 돼. 엄마랑 살고 싶은데. 막내 서진이가 면회 때마다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는 아이들을 만나는 것조차 제한했어요. 한 달에 2번 이 시간. 그것도 시댁 변호사가 참관하는 자리에서만 가능했죠. 너희 엄마는 돈 때문에 우리 아빠랑 결혼했대. 선생님이 그러셨어. 큰딸 서연이가 어느 날 던진 말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시댁에서 아이들에게까지 독을 주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돈을 쫓아 선택한 삶. 안정을 위해 포기했던 것들. 그 모든 선택이 저를 이 지옥으로 끌고 왔다는 것을요. 재벌가 안주인이라는 타이틀은 화려했지만 그 안에서 저는 서유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강민혁 회장의 아내, 강 회장 댁 며느리, 애들 엄마일 뿐이었죠. 진짜 제 이름은 어디론가 사라졌고 저는 타인이 원하는 모습으로만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만 찾겠습니다. 제 이름을요. 법정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입니다. 양육권 일부를 포기하는 대신 아이들을 정기적으로 만날 권리와 최소한의 재산 분할을 받아냈습니다. 재벌가의 막대한 재산에 비하면
3발이 피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더 이상 그들의 돈에 매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53세의 나이에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작은 투룸 아파트에서 시작한 새 산. 20년 만에 다시 찾은 자유였지만 두려웠습니다. 배우로 돌아가기엔 나이가 너무 많았고 그렇다고 다른 일을 할 기술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엄마가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요. 작은 연기 학원에서 강사 자리를 얻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제 이름으로 하는 일이었어요. 강민혁 회장 부인이 아닌 배우 서윤아로서 하는 일. 처음 월급을 받던 날 눈물이 났습니다. 20년 만에 제 힘으로 번 돈이었거든요. 아이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엄마, 나 엄마처럼 연기 배우고 싶어. 큰딸 서연이가 대학 진학을 앞두고 한 말입니다. 시댁에서는 경영학과를 강요했지만 아이는 자기 꿈을 선택했어요. 할머니는 반대하셨지만 나는 엄마처럼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살고 싶어. 엄마가 다시 일어선 모습 보면서 용기 얻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고통이 의미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작은 극단에서 연기도 하고 있습니다. 주연은 아닙니다. 나이 든 엄마 할머니 역할들이죠. 하지만 행복합니다. 무대에 서는 그 순간만큼은 온전히 서윤아니까요. 관객 수십 명 앞에서 하는 공연이지만 과거 수만 명 앞에서 받던 박수보다 더 값집니다. 이건 제가 선택한 삶이고 제 힘으로 만들어낸 무대니까요. 돈을 쫓아 선택한 삶은 저를 파멸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파멸 속에서 진짜 저를 찾았습니다. 재벌가 안주인이라는 화려한 타이틀 뒤에 숨어있던 서윤아라는 이름. 2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제 정체성을요. 이제 거울을 보면 주름진 얼굴이 보입니다. 명품으로 치장하던 과거와는 달리 수수한 옷을 입고 있죠.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20년 전보다 더 빛납니다. 제가 50대 이상 여성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당신의 이름을 찾으세요.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살아온 세월이 아깝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나로 사는 것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돈도 중요하고 안정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당신 자신을 잃을 만큼의 가치는 없어요. 저는 53세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세요. 그것이 제가 지옥 같은 20년을 겪으며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그늘에서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저 서윤아는 오늘도 제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저물어가는 노을이 아름다운 건 그 안에 수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당신의 남은 삶도 그 노을처럼 찬란하게 빛나길 기도합니다. 마음을 울리는 따뜻한 이야기를 배달하는 린율이었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